그날 저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끝낼 뻔했어요. 더 무서운 건요. 그 일이 고작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딱 한 장, 도장 한 번, 사인 한 번. 그게 사람을 한 방에 무너뜨리더라고요.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그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나던 것까지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남편은 65이고요. 우린 평생 큰 소리 내지 않고 살았어요. 남한테 빚 안 지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그게 우리 부부 자존심이었죠. 아들은 하나, 딸 하나예요. 딸은 멀리 살고, 아들은 가까이 살아요. 가까이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들은요, 어릴 땐 참 착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급해지고, 예민해지고, 말이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느려? 엄마, 그걸 왜 아직도 몰라? 엄마,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처음엔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가 싶어서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을 길들이는 말이더라고요. 남편이 한 번은 그러더군요. 여보, 애가 힘든가 보다.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부모는 믿고 싶은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다급하더라고요. 엄마,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나 좀 도와줘. 왜, 무슨 일이야? 나 사기 당한 것 같아. 통장 묶일 수도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통장, 묶인다. 이런 말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인생이 멈춘다랑 똑같거든요. 어디야, 너. 엄마, 지금 집으로 오지 말고. 내가 있는 대로 와. 엄마 혼자 와. 혼자? 응, 혼자. 아빠 알면 쓰러져. 그 말에 제가 더 겁이 났어요. 저는 남편 몰래 외출할 때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날은 손이 떨려서 가방 지퍼도 잘 안 잠기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제일 큰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부동산? 통장이 묶인다더니 왜 여기서 보자고 하지?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앉아 있었고 낯선 중년 남자가 옆에 있었어요. 아들이 저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앉아. 앉아봐.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엄마, 나 진짜 큰일이야. 근데 엄마만 도와주면 살 수 있어. 저는 눈을 깜빡이는데 옆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씨 상황을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말이 어찌나 공손한지 제가 괜히 더 작아지더라고요. 그 남자가 종이를 한 장 꺼냈어요. 어머님, 딱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뭘요? 집을 아드님 이름으로 잠깐 옮겨두는 거죠. 잠깐만요. 통장 문제가 정리되면 다시 돌려드리고요. 제가 멍해져서 되물었어요. 집을 옮겨. 아들이 말을 덮어 씌우듯 빨리 말했어요. 엄마, 그냥 명의만 잠깐. 진짜 잠깐이야. 엄마 집 아니면 내가 끝장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우리 아들이 끝장난대. 그 말이 제 이성을 잡아먹었어요. 저는 겨우겨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빠는 알면 안 되니? 아들이 딱 잘랐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가 나 믿어주면 되는 거야.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그 말이 제 마음을 밀어붙였어요. 그래, 내가 엄마지.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 그런데요. 그때 부동산 문이 열렸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김정희 씨 계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가운데 또렷한 목소리.
제가 고개를 돌리니까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 한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눈빛이 우리 동네 사람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남의 사정에 안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딱 그런 눈이었어요. 아들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뭐야, 왜 왔어? 여자가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시죠? 네, 그런데 저는 민수랑 결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결혼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야, 너 미쳤어?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여자가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왜요? 어머님 앞에서 더 해야죠. 지금 어머님 집을 가져가려는 자리잖아요. 부동산 안 공기가 확 얼어붙었어요. 옆 중년 남자가 헛기침을 했고요. 아들은 이를 악물고 여자를 노려봤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을 가져가다니. 여자가 제 앞에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민수 목소리예요. 제가 손을 뻗지도 못하니까 여자가 재생을 눌렀어요. 그리고 제 아들 목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평생 키운 그 아들. 아, 그 집은 엄마 명의잖아. 엄마는 겁만 주면 돼. 어차피 아빠는 몰라. 엄마만 잡으면 끝이야. 그 다음은 남자 목소리. 부동산에 앉아있던 그 중년 남자 목소리랑 비슷했어요. 확실히 오늘 도장 받아요. 안 그러면 돈 못 돌립니다. 제 귀가 뜨거워졌어요. 한쪽이 웅하고 울리는 느낌 있죠. 그게 딱 그거였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당황한 얼굴을 잠깐 하더니 금세 표정을 바꿨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 여자 말 믿지 마. 저 여자 나한테 집착해. 미친 여자야. 여자가 헛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집착은 누가 했는데요? 민수 씨,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면 당신 명의로 대출 나오지. 당신 부모님은 현금 좀 있지? 그 말 내가 지어낸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여자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제 민수 씨가 저희 부모님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몰래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이 위험할까봐 찾아온 거예요. 저는 입술이 말라서 겨우 한마디 했어요. 왜요? 왜 우리 아들이? 여자가 눈을 내리깔고 말했어요. 어머님, 민수 씨 지금 빚이 많아요. 그리고 그 빚을 갚는 방식이 늘 이런 식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늘 이런 식? 사람 마음을 이용해요. 엄마 마음, 여자 마음, 가족 마음. 그 순간 아들이 책상을 쾅 쳤어요. 그만해. 너 어디서 이런 소리 주워와. 여자는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주워온 거 아니에요. 민수 씨가 내 앞에서 직접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딱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님, 오늘 여기서 도장 찍으시면 어머님 집 진짜 날아가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종이를 확 밀어냈어요. 나 이거 못해요. 아들이 제 손목을 꽉 잡았어요. 엄마, 지금 이러면 나 죽어. 엄마가 날 죽이는 거야. 그 손아귀 힘이 아들 손이 아니라 남의 손 같았어요. 저는 떨면서도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민수야, 손 놔. 엄마, 손 놔. 그 말이 나오는데 제 목소리가 제가 아닌 것처럼 낮았어요. 옆 중년 남자가 급히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여자가 딱 끊었어요. 오해 아니에요. 저 사람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알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물었어요. 아가씨는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서연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올라왔어요. 우리 딸 이름이랑 비슷해서가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이 옆에서 안 돼. 하며 손을 뻗었지만 늦었어요. 여보, 나 지금 부동산인데. 당신 지금 당장 와.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우리 집 넘어갈 뻔했어. 전화 끊자마자 아들이 제게 아주 낮게 말했어요.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아니라 내 약점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내 앞에 서 있다는 걸요. 서연이 조용히 제 옆으로 왔어요. 어머님, 지금 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민수 씨 오늘 제대로 막히면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숨을 삼키며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요? 서연이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마 아빠한테 엄마가 바람났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민수 씨 그런 식으로 사람 갈라놓는 거 잘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설마.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대답하더군요. 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했잖아. 그때 남편이 부동산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이 가빴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더니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나를 버리려 해.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흔드는 말.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신 무슨 일이야? 저는 울음을 삼키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 집 넘기라고 도장 찍으래. 남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아들이 소리쳤어요. 아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끊었어요. 민수야, 말하지 마. 너 말하면 또 흔들릴 것 같아. 남편이 종이를 보더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명예 이전? 그 중년 남자가 다시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오해가. 남편이 소리쳤어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이게 글자 그대로인데. 그날 우리는 간신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서연이 뒤따라 나오면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끝난 게 아니에요. 민수 씨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집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남편이 받았는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 민수가 사고 쳤대. 제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사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가 누가 자기를 협박한다고 신고했대. 그리고 그 협박한 사람이 당신이래.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협박범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나 진짜 끝장이야. 엄마가 도장 찍어주면 다 해결돼. 안 그러면 엄마도 다 같이 망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잡아먹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날 새벽 서연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민수 씨가 저희 집 앞에 와 있어요. 제가 숨을 삼켰어요. 뭐라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 씨가 우리 아빠한테 어머님이 집 넘겨준대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같이 잡아야 한다고.
제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 서연 집까지. 그 순간 머리가 차갑게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지금 나랑 나가.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딜? 서연 씨 집. 왜?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남의 집까지 삼키려고 해. 차를 타고 달리는 내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보, 우리 그럴 애로 만들었나 봐. 서연 집 앞에 도착하니 정말 아들이 있었어요. 길가에 서서 서연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저도 피해자예요. 제가 당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어요. 오늘 부동산에서 엄마를 흔들던 그 말투. 제가 차에서 내리자 아들이 저를 봤어요.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엄마, 여기까지 왜 와? 내가 찾으려 했는데. 그 웃음이 소름이었어요. 남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빠, 나 살려고 하는 거야. 그때 서연 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젊은 사람 그만해요. 우리 집은 당신이 손댈 집이 아니에요. 아들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르신, 세상에 손 못 대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민수 씨,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당신 오늘 여기서 돌아가면 어머님한테 더는 안 건드릴 수 있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왜?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힘들면 도와야지. 그 말이 너무 뻔뻔해서 저는 몸이 떨렸어요. 그때 서연이 제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서연이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민수 씨가 제 이름으로 뭘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뭘 만들었다고? 서연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저랑 결혼하면 된다고. 그러면 아파트 계약도 대출도 그걸로 같이 묶으면 된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이건 멈춰야 해요. 오늘 여기서. 제가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 이제 우리 집 들어오지 마. 아들이 얼굴이 굳었어요. 뭐? 너 우리 집 열쇠 내놔.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내 편이 안 되겠다? 저는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 내 편 안 할 거야. 사람 편 할 거야. 아들이 제게 다가오려 하자 남편이 가로막았어요. 민수야, 그만해. 아들이 남편을 쏘아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나 진짜로 다 터뜨릴 수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곧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누가 소문을 냈는지 동네 단체 대화방에 글이 돌았더라고요. 김정혜 씨가 아들 돈 떼먹고 집 숨긴대요. 아들이 불쌍하네. 나이 먹고 욕심이 많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남편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민수가 한 짓이야.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쿵, 쿵, 쿵. 그리고 밖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문 열어. 나 진짜 오늘 안 들어가면 큰일 나. 엄마가 나 죽이려 하는 거야. 저는 문 앞에서 몸이 굳었어요. 서연 말이 맞았어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문 너머로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마지막 기회야. 나한테 집만 넘기면 다 조용해져. 동네 소문도 내가 멈출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조종하고 싶은 거였어요. 내가 무서워서 떨며 그래, 알겠다 하는 그 순간을 원하는 거였어요. 저는 문에 등을 대고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이제 여기서 멈추자. 문 밖에서 아들이 낮게 웃었어요. 엄마, 멈춰? 엄마가 날 낳았잖아.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지.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눈이 붉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큰 일이 올 거라는 걸.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문 밖에 아들이 서 있고 집 안엔 우리 부부가 숨도 크게 못 쉬고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신고할까?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신고하면 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럼 어쩌자고. 제가 겨우 말했어요. 우리 살자.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자. 문 밖에서 또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 쿵. 엄마, 나 여기서 잘 거야. 아빠도 들었지? 엄마가 나버렸다. 그 목소리가 동네 전체에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웃들이 창문 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괜찮으세요? 저는 목이 막혀서 겨우 대답했어요. 서연 씨, 민수가 우리 집 앞에 있어. 서연이 숨을 삼키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이건 같이 막아야 한다고 하세요. 어떻게?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문 열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동네에서 제일 큰 법무사 사무실로 같이 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법무사? 네. 열쇠 바꾸고 혹시 모를 서류 정리도 하고. 민수 씨가 이미 어머님 도장을 어디선가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 아들은 우리 집 서랍을 훤히 알아요. 남편 인감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제 통장 비밀번호도 예전에 알아냈던 애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씨, 고맙다. 근데 내가 왜 우리 일까지. 서연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무섭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오늘 제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거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내 자식에게서 못 받은 말을 남에게서 듣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말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열쇠부터 바꿨어요. 문고리도 번호도 다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집 관련 서류도 전부 확인했어요. 법무사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서류에 사인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 부동산에서 하려다 말았어요. 직원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인 흉내도 많이 납니다. 문서 하나라도 이상한 게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아들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엄마, 나 지금 너네 동선 다 알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 어디야? 아들이 웃었어요. 엄마, 나한테 집 안 넘기면 서연이부터 날려버릴까?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아들이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내 편 아니면 내 편 만들면 되잖아.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부터 하나씩.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스피커로 바꿨어요. 법무사 직원도 남편도 서연도 다 들으라고요. 남편 얼굴이 굳었고 서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협박? 아니, 선택지 주는 거지. 그때 서연 아버지가 우리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받아 적으세요. 법무사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메모를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민수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아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집, 그리고 현금. 딱 그거면 돼. 그 말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엄마는. 제가 말을 끊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사람들 보는 데서.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사람들. 그래. 동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거기서 말할게. 아들은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낮게 말했어요. 엄마, 잔깨 부리지 마. 잔깨 아니야. 내가 요즘 소문 퍼뜨렸잖아. 그럼 나도 내 말할 기회는 있어야지. 아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어디서? 오늘 저녁. 우리 동네 주민센터 앞. 거기 사람 많을 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숨지 말자. 저 애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조용히 당하지 않는 거야. 서연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위험하실 수도.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 씨, 나도 알아. 근데 나 더는 누가 나 대신 울게 못해. 내 아들이 너까지 건드리게 못해. 그날 저녁 주민센터 앞엔 사람이 꽤 있었어요. 마침 장터 같은 게 열려서 더 북적였고요. 남편과 저는 서연 가족과 조금 떨어져 서 있었어요. 서연 아버지가 말했어요. 혹시 모르면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나타났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아들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와서는 제 앞에 섰어요. 엄마, 준비됐어?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냈어요. 민수야, 너 동네에 소문냈지. 아들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 얘기 지금 하지 말고. 제가 더 크게 말했어요. 너 엄마 집 넘기라고 도장 찍으라 했지?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리고 너 지금 서연 씨한테도 엮어서 돈 만들려 했지? 아들이 이를 갈았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말했어요. 민수 씨, 그럼 이건 뭐예요? 서연이 재생을 눌렀어요. 아들 목소리가 나왔어요. 너네 아버지 착하더라. 조금만 흔들면 돈 나와. 엄마 집이랑 같이 묶으면 한 번에 끝이야.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에 뭐야 저거 소리가 터졌어요. 아들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고 자기 처지를 알아차린 듯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제 팔을 확 잡았어요. 엄마, 집에 가자.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차가웠어요. 저는 팔이 아팠지만 버텼어요. 그리고 크게 말했어요. 너 지금 나 끌고 가려고 하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경찰 불러. 그 말이 나오자 아들이 손을 놓았어요. 그 순간 아들이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연기처럼요. 여러분, 저희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제가 힘들다고 했는데 엄마가. 사람들이 잠깐 흔들리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힘든가? 사정이 있나? 그때 남편이 앞으로 나와서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집을 넘기라 해서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울먹이는 아들을 보면서도 쉽게 안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녹음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아들은 그제야 표정이 바뀌었어요. 울던 얼굴이 싹 가시고 눈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제게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 저는 똑바로 대답했어요. 응, 여기까지 할 거야.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내 인생을 가져갈 순 없어. 그때 경찰이 왔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아주 빨랐어요. 경찰이 상황을 듣고 녹음도 확인하고 아들을 잠깐 떼어놓았어요. 아들은 경찰 앞에서도 말하더군요. 저희 엄마가요, 치매 기운이 있어서 오해하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저를 치매로 몰았어요. 이게 진짜 반전이었어요. 집을 빼앗으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야, 내 엄마한테. 아들은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태어냈어요. 경찰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병원 다니세요? 저는 분노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슬픔이 올라왔어요. 아니요. 저 멀쩡해요. 그리고 저 아이가 지금 하는 말, 이것도 다 계획이에요. 서연 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어요. 경찰관님, 방금 녹음에도 다 있습니다. 진명에 돈 협박. 그날 이후 아들은 집 근처에 못 오게 됐어요. 서연 쪽도 정리했고요. 우리는 동네 소문도 시간이 걸렸지만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도 예전처럼 제가 숨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서연이 조용히 우리 집으로 왔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놓고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님, 저 사실 처음엔 어머님이 미웠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서연이 눈을 내리깔고 말했어요. 민수 씨가 우리 엄마는 나만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공범 같았어요. 저는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겨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서연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도장을 안 찍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맞서셨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저는 쓰게 웃었어요. 나도 옛날엔 못했어. 근데 한번 무너지면 알겠더라. 조용히 참는 게 다 착한 게 아니구나.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도 그동안 애를 너무 감싸기만 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랑이란 이름으로 버릇을 키웠어. 그 뒤로도 아들은 가끔 연락이 와요. 엄마, 나 진짜 달라졌어. 엄마, 나갈 데 없어. 엄마가 나버리면 나 죽어.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제가 무너졌겠죠.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줄이에요. 사람을 다시 끌고 들어가는 줄. 저는 이제 그 줄을 잡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는 게 착한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용기일 때가 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마음이 복잡하셨다면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숨 한 번 크게 쉬세요. 그리고 혹시 내일이 무섭다면 혼자만 참지 마시고 꼭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 다음 사연을 더 진하게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